모니터 기능 하나로만 70만원 가까이 하는 모니터와 맞짱을 뜨는 수준입니다. 제 방에 TV가 없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전 TV로 샀는데 TV가 기능이 너무 많네요. 1일 685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TV를 보는 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른들의 장난감을 리뷰하는 killinTV의 killin입니다. 오늘도 지름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 컨텐츠를 제작해봤습니다. 오늘 리뷰할 장난감은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입니다. M1 칩을 사용하는 5세대 와이파이 모델인데 올해 8월에 구매했습니다. M2 칩을 사용한 아이패드 프로가 어제 출시했는데 왜 5세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당장에 필요해서 샀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진 않지만 2015년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한 이후 회사 앞 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가 보이자마자 구매를 했었어요. 펜슬을 한번 사용해보고 와 대박 진짜 펜슬 같은데 이걸로 그림을 좀 그려야겠다라는 부푼 마음을 안고 구매했었죠. 근데 막상 사보니 딱히 펜슬을 활용할 앱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별다른 활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6년 이상 TV를 대신해 매일같이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럭저럭 6년 정도 쓰니 배터리가 사망해서 아이패드 프로를 다시 구매했습니다. 12.9인치의 대화면의 XDR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즐기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한성컴퓨터 TFX 156T OLED 4K 같은 모니터 기능 하나로만 70만원 가까이 하는 모니터와 맞짱을 뜨는 수준입니다. 이러니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탁자에서 저녁에 자려고 누웠을 때 방 안에서 저는 이렇게 OTT에 중독될 수밖에 없죠. 1000니트의 밝기와 1600니트의 피크 밝기는 주변 어떤 상황에서든지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게다가 P3의 넓은 색 영역, 트루톤, 프로모션 등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로 눈을 더 즐겁게 해버립니다. 이건 아이패드 프로 이후에 제 방에 TV가 없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뭐 화면이 좋다고 모니터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사이드카처럼 아이패드를 외장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은 유무선할 것 없이 종종 연결이 끊겨 모니터로 사용하는 건 비추긴 합니다. 빠른 무선 연결은 OTT를 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드라마 절정의 순간에서 끊긴다면 순간의 몰입도가 사라지겠죠. 아이패드 프로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해 다중 접속 환경에 최적화되어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최상의 인터넷 품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애플답게 사진 동영상 품질은 괜찮은 편입니다. 프로급은 아닌 것 같은데 애플에선 프로급 카메라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12메가픽셀의 조리개 1.8의 와이드 카메라와 10메가픽셀의 조리개 2.4 및 125도 시야각의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이미지 처리 장치인 ISP 덕분에 저조도 환경에서도 초점을 좀 더 정교하게 잘 맞춰준다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센서가 작아서 심도가 깊어 센서가 큰 카메라들보다 AF에는 엄청 유리하죠.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의 경우 왜곡이 좀 재밌네요. 주먹 봐. 오! 2배 광학 줌아웃, 최대 5배 디지털 줌, 기타 등등 스펙은 무난합니다. 빛 좋은 날은 대부분의 카메라가 잘 나오니 저조도 JPG 사진을 비교해보면 니콘 GFC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고프로 히어로 11순입니다. 5만원권의 디테일을 확인해보시면 더욱 정확히 화질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프로급이라는 거지? 동영상 화질도 꽤 좋습니다. 1인치 센서급의 화질이라고들 합니다. 제가 고프로와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좋았습니다. 물론 센서가 좀 더 큰 GFC 같은 미러리스 카메라보단 좀 떨어지고요. 오른쪽 상단에 뜨는 지난번 비교 영상에서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고 사진 동영상을 촬영한다고요? 광고 사진을 찍는 저도 이건 좀 창피하네요. 주목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로 사진 동영상을 찍어보세요. 카메라 기능 중에 좀 재미있는 게 센터 스테이지 기능입니다. 영상 통화 중에 주변을 돌아다녀도 카메라가 자동으로 저를 따라다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영상통화에 합류하면 시야각을 넓히고 영상통화에 나가면 화면을 다시 확대합니다. 페이스타임이나 화상회의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난 누구랑 하냐고 이걸. 카메라 AF와 AR을 위한 라이다 스캐너가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춤으로써 사물까지의 거리, 방향, 속도, 온도, 물질, 분포 및 농도, 특성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쉽게 카메라의 위상차 AF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다 스캐너는
빛이 물체에 부딪힌 후 반사되어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줍니다. 어떤 공간에서든 심도 맵을 생성해 몰입감 넘치는 AR 경험을 선사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AR은 증강현실입니다.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결합,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가상 및 실제 객체의 정확한 3D 식별, 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합해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말로 들으니 더 어렵긴 한데 여러 가지 어플 경험으로 대략적인 뉘앙스는 잘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근데 전 TV로 샀는데 TV가 기능이 너무 많네요. 애플답게 페이스타임 영상과 음성 통화가 됩니다. 제가 이걸 같이 할 사람이 없네요. 뭔가 마음을 외롭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네요. 외롭다. 애플이 항상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피커라고 생각하는데 맥북 프로 M1 맥스만큼은 아니지만 4 스피커라 괜찮습니다. 들을만해요. 맥북 프로 M1 맥스와 ASMR 소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는 통화, 동영상 촬영, 오디오 녹음을 위한 5개의 스튜디오급 마이크라고 합니다. 몇 가지 마이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데 와이어리스 줌 H1 핸디 레코더와 비교해보면 이 정도 음질 차이입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마이크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로데의 무선 마이크, 그리고 이거는 줌 H1N 핸디 레코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만으로 녹음한 음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연과 운을 강조하는 다이아몬드를 두고 환경 결정론자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토록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우연과 운을 강조하는 다이아몬드를 두고 환경 결정론자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토록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우연과 운을 강조하는 다이아몬드를 두고 환경 결정론자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토록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가치를 믿으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것과 잇대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인간의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가치를 믿으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것과 잇대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인간의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가치를 믿으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것과 잇대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제 막기로 판단하기에는 아이패드 프로의 마이크는 좀 울리고 로데 무선 마이크는 좀 먹먹하고 줌 H1N이 넘사벽으로 좋다고 느껴집니다. 아래 USB-C 커넥터가 무려 썬더볼트네요. 최대 40GB의 유선 영역 대역폭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뭐 하드에서 쓰기 속도를 지원해줘야 별매의 매직 키보드와 펜슬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매직 키보드를 산 적은 없는데 펜슬은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죠. 펜슬의 필압이 너무 좋습니다. AES 방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볍고 정교한 필압감을 지원하는지 애플이 정말 대단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요즘 디지털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프로크리에이트 앱으로 많이 넘어오신 것도 이 애플 펜슬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이버 웹툰 작가분들 중에서 외부에서 작업할 때 클립 스튜디오 어플을 사용해 드로잉을 하고 컴퓨터로 옮겨 포토샵으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365일 집에서만 작업하기는 좀 힘들죠. 가끔 야외 나가서 작업하실 때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노트북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 비추합니다. 연결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호버링이 가능한 M2 모델이 좀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나 OTT 시청 외에 프롬포터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앱스토어에 너무나 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정말 활용하기 좋은 앱들이 있더라고요. 사용자에 맞게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저에게는 5년간 TV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엄청난 디바이스이고요. 5년은 1825일인데 깡통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의 가격이 약 125만원 정도이니 1일 685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TV를 보는 꼴입니다. 생각보다 비싼데요 근데?
지금까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M1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뭔가 대단한 작업을 하겠지 하고 구매했지만 정작 TV로서의 기능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빼고 사용하니 돈이 아깝진 않네요. 이 리뷰를 보시는 누군가는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 아, 기다렸다. M2 살걸.